스마트폰이 예. 되게 기능이 다양한데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기능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말을 듣고 있다. 사용하지 않을 때도 말이죠. 이게 예. 맞는 얘기예요? 일단은 뭐 스마트폰이 계속 얘기를 듣고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뭐 그 우리 음성 임식 프로그램 작동시키면 네.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만 생각하면 일단은 얘기를 듣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소위 말해서 오케이 구글 뭐 하이 빅스비 네, 뭐 이렇게 네. 했던 용어만 딱 하면은 이제 자기가 작동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 표출되는데 그 전에 계속 듣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일종의 합법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는 이 불법 앱이 깔려 가지고 우리가 하는 얘기를 어디론가 끊임없이 전송시키는 그래서 어딘가 저장이 되고 있는 거. 이거는 불법 스파이 앱이 깔려서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 합법적이라 해도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내 말을 다 듣고 있다니. 그렇죠. 아니 이게 진짜 무서운 일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 우리도 예. 지금 휴대전화 무음으로 지금도 해놓고 듣고 있는 있어. 예. 우리 방송을 듣고 있어요, 얘가. 아니 근데 이런 기술은 뭐 언제 개발된 겁니까? 근데 뭐 이 음성인식 이제 서비스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지속적으로 이제 폰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네. 네. 그게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11년도 그리고 삼성은 12년도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PC 프로그램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이제 14년도에 OK 구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구글 같은 경우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운영을 하는데 2016년도부터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 기존과 상관없이 음성인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근데 한 가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건 이제 스마트폰이 얘기를 듣고 있긴 하지만 네. 걔가 이해하거나 어디로 전송하지는 않을 거다. 않을 거다는 어떻게 네. 알아요? 예. 그래서 걱정입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얘기해놓고 않을 거다라고. 일단은 그게 이제 불법이니 예. 네. 일단은 뭐 수집을 하지 않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아니 어쩐지 제가 검색해 본 적도 없는데 네. 뭐 얘기만 했는데 그게 자꾸 관련된 영상 같은 게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한 번 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그 재작년이죠. 미국의 어떤 유튜버가 예. 구글이 24시간 내 얘기를 듣고 있다라는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공개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용자가 이제 구글 브라우저를 쓰다가 구글 브라우저를 끄고 예. 그다음에 강아지 장난감 하고 그다음에 강아지 장난감이란 말만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상한 소리만 막 합니다. 네. 막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브라우저를 켰더니 강아지 장난감에 관련된 광고가 막 뜨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구글이 이제 이 평상시에도 마이크에 접근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작동시켜 가지고 이 정보들을 다 빼가고 있는 거 아니냐. 24시간 도청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했는데 일단은 구글에서는 그런 적은 없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거기에서는 증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구글을 믿을 수밖에 없다. 또는 삼성을 믿을 수밖에 네. 없다. 뭐 애플을 믿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진짜 악용되려고 하면 네. 일단은 기술은 다 되는 거잖아요. 기술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진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어마무시한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 삶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뭐 그렇게 오면 그나마 좀 이해가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네. 사적인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이러면 모든 사람들의 생태 그 생활 양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정보가 가서 심지어는 나중에 사람을 조종할 수도 있는 데까지도 네, 확산이 네. 되는 거죠. 그렇겠죠. 우리 그 지금 이렇게 개인화된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인 정보인데 네. 모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등록번호 이런 개인 정보가 아닌 예. 진짜 그 사람의 원천적인 네. 개인 정보가 모두 누군가에서 지켜보고 있다. 정말 겁나는 세상입니다. 네. 아니 아까 이제 음성 인식이 되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다 듣고 있다고 그건 합법적이라고 하셨는데 난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뭐가 합법적이라는 그러니까 건지.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 폰은 일단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폰이 지능을 가지진 않거든요. 네. 폰은 소리만 듣고 그 중에서
자기를 호출하는 용어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니까 네. 일단 폰은 듣는데 그냥 멍청하게 듣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들었던 용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그 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의 서버로 들어가서 거기서 분석되고 활용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제가 그 듣는 것까지는 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 폰까지. 근데 그러니까. 폰에서 통신으로 해서 서버로 넘어가는 것들은 불법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서버도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 이게 다 하려면 그러면 특정 용어만 뽑아가지고 만약에 의료 기록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런데 뭐 우리 어머니가 아파, 뭐 어느 병원에서 뭐 했는데 뭐 이렇게 그런 것만 착 뽑아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놓고 이러면 그게 그 의료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죠? 대화 속에서 예. 만약에 이거를 이제 불법적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생활 양식, 기밀 정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악이 된다는 거죠. 특히 요새 이제 AI가 이제 그 발달이 되면서 예. 단어 몇 개만으로도 그 사람의 삶을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 AI 기술하고 통신 기술하고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 부작용을 엄청나게 키울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이 윤리적인 이 그런 관리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 듣기만 듣고 이제 그거를 저장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저장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모른다. 알 수가 없죠. 그럼 그런 걸 감시하는 뭐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가적인 윤리 그리고 이제 그 자기들이 공개하는 시스템 뭐 그런 데서 이제 일단은 안전하고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단지 우리가 검색이나 그 우리 공식 프로그램을 열어서 거기서 했던 검색 용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나 개인형 맞춤 광고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네. 네, 거기로 해서 활용은 됩니다. 그건 단지 이제 사용자가 허락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그래서 폰에 설정에 들어가시면 네. 맞춤형 광고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 선택할 그런 게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불법 뭐 도청 앱이라든지 아니면 내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예. 그러면 폰에서 배터리에 대한 점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열어서 배터리를 가장 많이 쓴 프로그램이 뭔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도청이라든지 또는 이제 음성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작동되고 있다. 그러면 한 번쯤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저기 비서를 부른다거나 예. 뭐 해줘 이렇게 하면 네. 뭐 하잖아요. 아니면은 그 휴대폰 꺼놓을 때나 예. 그러면은 기술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꺼져 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폰이 계속 얘기를 듣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단지 폰이 반응만 안 할 뿐이죠. 그래서 폰의 프로그램이 반응하는 거는 특정 명령어. 소위 말해서 저는 삼성을 쓰기 때문에 하이빅스비 이렇게 하면 예. 걔가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 이전에는 계속 데이터를 듣긴 하는데 반응은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디 전송도 안 하고 처리도 안 한다고 보시는 게 맞죠. 예. 참. 아니 뭘 이렇게 편리하게 참 좋은 세상이다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니까. 아니 근데 이제 맞춤형 광고를 따로 이제 앱 설정을 할 수 있는지도 몰랐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뭐 몇 개 앱을 깔았더니 갑자기 배터리가 너무 많이 그렇죠. 그럼 혹시나 그런 의심을 해봐야 되겠네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뭐 보통 1년에 뭐 한 번씩 이렇게 새 기종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거를 뭐 1년마다 이렇게 바짝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건가 싶은데 어떤 분들은 이미 뭐 엄청난 기술이 개발돼 있는데 요거 그냥 차근차근 요게 공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개발할 때 최소 5년 정도 주기로 이제 개발 계획들을 다 잡아놓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시장 상황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맞춰가지고 출시라는 왜냐하면 가격 문제도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잘 안 팔리는데 신제품 출시하면 손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기를 조절하는 건데 일단 지금 우리 접는폼은 이제 뭐 거의 상용화됐고 네. 그렇죠. 내년에는 이제 많은 폰, 롤드폰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폰. 그래서 돌돌돌 돌돌돌 말아요? 만다고요. 네, 그 화면이 말려가지고 작게 들고 있다가 필요할 때는 쫙 펼쳐가지고 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폰도 나오고 뭐 두루마기 폰이 내년에 나온다 하고요. 예. 그다음에
구글에서 이제 하고 예. 있는 글라스폰 안경 쓰면 스마트폰처럼 똑같이 쓸 수 있는 네. 그런 폰들 하드웨어는 그런 거고요. 예. 뭐 소프트웨어는 지금 뭐 예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취미생활 즐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집중이 많이 되어 있다면 예. 스마트폰이 업무의 환경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그 스마트팜 그 농장에서 네네네. 스마트폰으로 지금 제어하는 건 일상화되어 있는 거고요. 뭐 제조 공장에서 뭐 하는 것들도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그 폰으로 지금 다 조정이 가능하고 예, 예. 이제 무인 자동차 시대가 이제 거의 도래하면 운전을 폰으로 하는 거죠. 폰에서 내가 목적지를 다 네. 설정을 하고 그러면 알아서 운전해서 가는 거고. 예. 그래서 모든 일상의 중심이 스마트폰이 되고. 그래서 성균관대 최종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 네, 이게 네. 폰으로 네. 중심이 돼서 사람의 이제 생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정리가 된다. 네. 그런 게 이제 본격화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봐야 되는 스마트폰 거죠. 비서 중에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는 사람이 우리가 점심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폰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얘기해. 점심 약속을 해가지고 사람이 가면 된대요. 예. 아 진짜요? 예, 예. 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의 그 마음을 그러니까 성향이나 모든 것들을 하고 그 사람이 오늘 무슨 스케줄이 있고 무슨 스케줄이 있는데 맞춰서. 이 정도 스케줄을 예.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 예. 그러면 상대방 폰하고 그 사람 안 만나고 네. 폰 비서랑 얘기해가지고 서로. 점심 약속 잡고 그냥 사람은 가가지고 그냥 점심만 먹는 네. 그런 시대까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죠. 아. 예, 선택된 유저끼리만 예. 서로 허락해서 교류한다면. 네. 아니 저는 아까 이제 새롭게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개발될 그 핸드폰 중에 안경폰이 있다 하니까 우리부터 휴대전화 잘 놔두고 다니거나 잃어버리시는 분도 계신데 안경은 설마 안 잃어버리겠다. 이런 또 편리함이 있지만 오늘 그래도 전반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군가 내 거를 악용할 리는 없겠지만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 아니, 그래서 이게 항상 이제 이렇게 그 통신기기와 그 지능화된 기기가 나올 때 항상 같이 문제되는 게 보안 문제입니다. 네. 어떻게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기능들이 악용되지 않게끔 하느냐. 그래서 통신윤리부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윤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죠. 네. 그 원장님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혹시라도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지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 한 번만 다시 안내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맞춤형 광고? 일단은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안 하실 분들은 네. 예. 우리 그 스마트폰 설정에 들어가시면 네. 구글이라는 그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예, 예. 그 안에 들어가시면 광고가 있고 광고 안에 들어가시면 그 개인 맞춤형 광고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예.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끄시면 제가 했던 검색 용어나 이런 것들이 광고와 연동되지 않는 그러면 암만 해도 나의 정보가 구글 서버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막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폴더폰은 알겠습니다. 괜찮나요? 만약에 진짜 이 옛날 폰 그런 것들은 상관없죠. 스마트폰만 문제가 되는 거죠. 2G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뭐 그런 기능들이 없으니까 안 간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통신 기능에 집중돼 있으니까. 뭔가 비밀스러운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은 투지폰으로 다시 가야 되는. 2G폰 이제 서비스가 안 되니까 아, 그렇지. 아, 맞네. 이제 서비스가 안 돼서 아, 정말 혹시 이- 그런 분들은 예. 다시 무전기 세대로 돌아오죠. 근데 무전기는 또 도청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하면은 전파로. 요즘에 예. 스마트폰 도청하지 누가 무전기 도청 안 할까? 빠져나갈 데가 없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병진의 사이언스 지금까지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김병진 원장이었습니다.